안녕하세요. 필리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필주남입니다. 오늘은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날 발표가 됐던 부분이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겠습니다. ICC에서 공소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이 고소장을 검토를 해보니 이게 범죄 사실이 있어서 수사를 시작을 하겠다. 우리로 말하면 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물론 이제 UN 안에 있는 기관인 건 맞습니다. UN이 직할을 해서 상설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아마 독도 분쟁에 관련돼서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재판하는, 그러니까 판결하는 곳이고요.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UN에 있는 기관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러한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관할권은 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이죠. 대부분은 이제 UN 회원국들하고 좀 겹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 맹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비준을 안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형사재판소에 관련돼서 아직 비준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미군 때문이죠. 미군들이 전 세계에 있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혹시 저지른 범죄가 이곳으로 고소가 될지를 몰라서 아마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걸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두테르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의 고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소가 된 거냐, 피해자들한테서. 다바오 시장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집단 학살을 당했다고 고소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반인도적인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는 거는 보통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인 범죄 또는 집단 살인죄 같은 게 어떠한 일어난 그 곳에 있는 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반인도적인 집단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데 필리핀 안에서는 이걸 재판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다뤄달라.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두테르테 대통령이 된 이후 2018년도에 대통령의 직권으로 이 ICC를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게 이제 승인이 됐고요. ICC에서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ICC 역시도 조사기간이 2011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에 승인이 된 거예요. 탈퇴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니 수사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수요일 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는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도 만나야지 되고 그곳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도 요청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특히 그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ICC에서 있었던 판례들을 보면 주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영화라든지 미디어를 접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집단 항상 반군과 그러다 보니 그 어떤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고소가 당해들어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항소심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면 소위 공권력을 통해서 체포가 되는 경우는 정권에서 축출을 당하거나 아니면 망명을 해서 다른 국가로 갔는데 그 망명된 국가가 ICC 회원국이어서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두테르테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수사를 한다는 게 조금 불가능하겠죠. 두테르테 측도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네는 관할권이 없어. 우리는 지금 너네 그 회원국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너네한테 영향을 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 올해 7월에 필리핀 대법원에서의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국제기구 같은 ICC를 탈퇴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혼자 직권 결정으로는 안 된다. 상원의 승인이 있어야지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상원 승인을 하질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혼자 그냥 그렇게 탈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ICC에 두테르테가 수사 요청이 된 피해자들의 어떠한 그 범죄 사실에 관련돼서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테르테는 너네는 나한테 필리핀에 조사를 할 어떠한 판결을 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이미 너네한테서 탈퇴를 했다. 관할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그 탈퇴에 관련돼서 유효하지가 않다. 상원 승인이 없었으니 그건 무효다라고 돼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거로 들어와 보죠. 만약에 내년에 두테르테가 아닌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그것도 두테르테에 반대되는 정권이 들어왔는데 ICC에 협조를 하겠다 그러면 두테르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가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고 만약에 항소를 했을 경우에 다시 항소심 재판이 일어나서 완벽하게 판결이 나와서 어떠한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또는 복잡한 과정이겠죠. 하지만 두테르테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러한 것 자체가 조사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다. 어젠가요? 대통령 대변인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ICC의 조사를 받느니 죽을 거다. 이게 두테르테인 건지 아니면 그냥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선거에서 아마 상대 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두테르테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만이 ICC에서 수사를 하는 것마저도 또는 그 이외의 어떠한 과정도 쉽지 않게 만들어야지 되는 게 현재의 두테르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후 새로운 소식이 나온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